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도 똑같은 의미로 상대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경영이 이제 사랑보다 좀 나은 점은 경영은 나의 현재 상태, 상대의 현재 상태, 상대의 뭐 욕망, 미래 계획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계량화해 놓은 지표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계량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계는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매출을 기록하면 그와 동시에 상대한테는 비용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매출을 기록하면 상대는 비용이다. 다시 말하면 내 잠재 시장의 크기는 상대방들의 잠재적 비용의 크기겠죠. 그리고 또 내가 타겟팅하는 시장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지불 의사들의 합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아시는 비용들인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손익계산서죠. 자, 이런 뉴스가 뜨죠. 무신사, 작년 매출 41% 증가한 4,600억. 이 말은 뭐죠? 매출이 41%나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올해 4,6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신사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 4,60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쿠팡 따라가는 당근마켓. 지난해 쓴 돈, 번 돈의 2배. 이 말은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손익계산서를 안 보더라도 손익계산서가 연상이 되는 글이에요. 당근마켓이 지난해 쓴 돈은 누군가의 이제 매출이겠죠. 누군가의 매출을 만들어 주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대의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매출을 가져온 게 쓴 돈의 이제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매출액 257억이 여기 들어가고 영업 비용은 610억. 그래서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를 합쳐서 IT 회사들은 보통 이거 합쳐서 많이 공시를 합니다. 이게 영업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글 보면 누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여기 영업이익란에 올해 마이너스 한 300억, 257 빼기 610억이 여기 들어가 있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토스뱅크, 이거 똑같죠? 806억 적자. 너무나 많이 보는 말들이잖아요. 토스뱅크 재무제표를 가보면 손익계산서 맨 아래 라인에 800, 마이너스 806억이 꽂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락토핏이 해냈다. 종근당 건강 연매출 6천억. 종근당에 관한 기사인데 연매출 6천을 돌파했대요. 그 말은 작년은 6천억이 아니었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해요. 매출이 1,000에서 2,000이 됐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특히 판매 관리비 가운데 광고 선전비와 지급 수수료가 급증했다. 손익계산서 이제 대표적인 비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매출 원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연동해서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계정들을 최대한 여기다 집계를 해본 거예요. 식당으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식재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제품의 제작 비용이 있겠죠. 식당으로 치면 뭐 가스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 비용. 요거는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매출 원가성이다 아니다. 요거는 좀 더 깊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제작 비용이 따지면은 매출 원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제가 주요 매출처를 같이 적어드렸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회사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동시에 상대 회사한테는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때 누군가 매출 원가를 잡을 때 반대로 매출을 잡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여기다 적어본 거예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유명하죠. 다 인텔, 포스코는 철강. 이것도 누군가의 원자재거나 중간재겠죠. 배터리, 뭐 정유, 기름 이런 애들. 대표적인 뭐 이런 중후장대 산업, 그리고 뭐 중소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요 매출 원가를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 매출만 증가해 준다면 내 매출 원가는 같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매출 원가를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매출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상대 회사가 영업만 잘하면 나는 무한히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매출 원가를 바라보는 회사들은 상대 거래처의 영업 능력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죠. 이 회사들의 실적도 같이 이렇게 많이 춤을 춥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로 돼 있는 이 계정들을 좀 살펴볼게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인건비는 모두 사람을 향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좀 커요. 하지만 변동비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비용을 바라볼 때 이게 고정비냐 변동비냐를 면밀하게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모든 비용이 고정비성과 변동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인건비, 주로 이제 급여, 퇴직급여가 있겠고요. 주요 매출처, 복리후생비를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뭐 식당, 제과, 음료업체, 사무실에 과자랑 음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뭐 여행 보내드리는 거, 호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임차료, 손익계산서에 임차료 계정을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부동산 임대업체, 뭐 복합기, 정수기, 뭐 차량, 이런 거 렌탈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접대비는 고급 식당, 골프장,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비용을 보면, 매출처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들의 특징은 소비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내수 중심의 회사들이죠.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가 생활 비용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의 복리후생비를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뭐 게임 회사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경쟁자, 요새 인사관리 업체들이 많이 뜨고 있죠. 이분들이 회사의 인사팀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겠다는 거. 그러면 임직원분들 입장에서 원래는 내가 여기 인사팀으로 고용이 돼서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인사 서비스를 외주로 돌리면 이분은 이 인사팀 급여만큼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런 게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겠고, 그와 똑같이 뭐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너무 당연하게도 뭐 청소용역 이런 거는 당연히 고용 안 하고 아웃소싱 하는 게 이제 관행처럼 돼버렸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복리후생비, 여기를 바라보는 요 회사 분들은 요새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식당, 회사 근처 식당이나 사무실에 있는 요기에 대한 매출은 좀 줄 수가 있겠죠. 현금 복지가 늘어나면 여행사 이런 데도 결국 여기 쓸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 세 번째, 임차료의 경쟁자분들이 좀 재밌어요. 이분들은 공유 오피스인데 기존의 사무실 임대업체 분들이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임차료를 받았다면 회사가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만 직원분들한테 복리후생비도 내고 정수기도 빌려야 되고 복합기도 필요하고 뭐 각종 뭐 소모품비도 많이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분들은 이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를 합쳐서 내가 다 부담해 줄 테니 이거에 합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나한테 줘라.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바라보는 매출 계정은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이런 계정들이란 말이죠. 소모품비에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무실은 더 고급화,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시설들도 좋게 해야 되고 서비스도 늘려야 되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 매출로 그만큼 그거를 상쇄할 정도로 받을 매출은 위에 이제 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 굉장히 핫한 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제 손익계산서를 열어보면 이분들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접대비,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제 주요 인물을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회사 임직원으로 영입을 해버려요. 그러면 예전에 접대비로 나가던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겠죠. 이 접대비는 손비 처리하는데 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도가 높지 않아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짜로 접대에 많은 돈을 썼어도 비용 처리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는 다 비용 처리 받거든요. 물론 이 너무 심하게 막 고문들 쫙 영입하고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비용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업 관련성을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접대비보다는 비용 처리 받기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주요 지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전통적인 광고 처고요. 이제 요새는 온라인 모바일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받아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 방송국, 뭐 신문사, 사실 요분들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페북, 구글, 유튜브가 경쟁자예요. 이미 이분은 뭐 뉴스타라고 하기에는 시장 지배자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했고요. 광고 중개업, 이것도 이제 뭐 기술 개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고 제작, 뭐 연예기획사까지도 늘면 늘 수 있겠죠. 근데 이 광고 선전비는 어떤 비용이냐면은 굉장히 변동비성이 강해요. 고정비 성격을 품은
변동비라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선전비는 딱 임차료랑 비교만 해봐도 알아요. 임차료 많이 쓴다고 내가 매출에 뭐 크게 직접 영향 주진 않거든요. 근데 광고 선전비는 매출에 직결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경영자분들 입장에서는 광고 선전비는 매출 원가와 비슷하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바라보고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광고 선전비 시장을 장악만 하면 세계 굴지의 기업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업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대형 IT 기업들이 많고요. 매출에 직접 기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항상 이 광고 선전비를 바라보고 매출 일으키는 분들은 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참여자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급 수수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알게 모르게 지급 수수료 계정을 타겟팅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걸 의도한 건지는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 수수료 계정이 집계가 돼요.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분들은 이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분들이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본질적인 그거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사업 기회나 매출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법무, 특허, 회계 비용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다 지급 수수료에 집계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앱스토어 각종 서비스 이용료. 지급 수수료를 상대로 매출 일으키는 회사들은 보면 특징이 매출의 직접 기여도는 좀 낮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노션 쓴다고 막 좀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럼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누가 있냐고 하면 법무, 특허 이쪽 비용을 바라보고 새로운 경쟁자는 로톡이 있을 거예요. 직방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직거래를 통해서 내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들어온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수수료나 구독 기반의 회사들은 모두 다 이 지급 수수료를 결과적으로는 바라보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엄청나게 얘기거리가 많은 계정들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PDF 공유 드리면 그걸로 보시면서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매출액은 저희가 쉽게 집계할 수 있고, 매출액이 있고, 이런 비용을 인식하면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거든요. 이 세스 고딘이라고 이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드릴이 아니라 구멍이다. 이 말은 이제 결국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살펴보면 이 회사들이 드릴을 사고 직원분들을 고용하고 임차하고 이 계정들을 각각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걸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시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매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